네, 지금 저기 뭐였지? 공유 풀어놨거든요? 시작해도 될 것 같으세요? 시작, 시작할게요.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지금부터 암 치료를 위한 생체 전작약 MEHT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목차로는 인트로덕션과 뮤지, MEHT의 개요, 암세포의 전자기적 특성, MEHT의 작용 메커니즘, 면역유도 치료와 ICD, 임상 적용 결과, 콘클루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현재 암 치료가 갖는 여러 한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치료법인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일부 암에서는 내성이 생기며 치료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격차, 맞춤화 제한, 진단 단계, 사망률, 신기술 통합 등 이렇게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종양은 지수 함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치료는 성형적인 속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 간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암세포가 가진 정기적 생물 물리학적 특성에 주목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MEHT는 이러한 접근을 실제 치료 기술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MEHT는 고주파 전자기장을 이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단솔 온열 치료는 암 조직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파괴하는 방식이었지만 MEHT는 42도 내외의 저온에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암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트랜스멤브레인 단백질에 국소적으로 집중시켜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MEHT는 정상세포를 보존시키고 부작용은 감소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 이점이 있으며 안정성과 선택성이 뛰어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전자기장에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생체 물리학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세포는 막전이가 낮고 불안정합니다. 이는 세포 내의 이온 분포가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자극, 즉 포도당을 산소 없이 분해하는 비정상적 대사 경로를 사용하면서 세포 내부가 더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 역시 암세포는 더 높고 조직 구조가 불질서하기 때문에 전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MEHT는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타겟팅합니다. 정상세포는 이러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고유한 생물 물리학적 특성은
MEHT가 선택적이고 정밀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암세포는 여러 생물 물리학적 요인으로 인해 전자기적 특성이 정상세포와 다릅니다. 우선 조성과 같은 대사선물 축적으로 세포 주변 환경이 선성화되면서 조직의 전기 임피던스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전류가 암세포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MEHT가 표적 치료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암세포는 이온 채널의 비정상적인 조절과 해당 작용 효소의 과잉 활성을 통해 전기적 반응성이 커집니다. 특히 MEHT가 사용하는 고주파 전자기장은 이런 비정상 상태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의 세포의 기질도 변화하여 전자기장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암 부위에 전류가 집중되는 효과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암세포는 회탈적인 생체 신호, 즉 복잡하고 불규칙한 전자기 패턴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MEHT의 전자기 신호와 상호작용하면서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MEHT의 전체 전기 회로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왼쪽 보시면 RF 소스, 즉 고주파 전력원이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에너지는 임피던스 매칭 장치를 거쳐 화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회로에는 두 개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학적 기준점, RF 소스가 최적의 효율로 작동하게 도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료 기준점으로 실제 환자 몸속의 조명에 최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부분입니다. 전극 1과 전극 2는 환자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으며 용량성 결합 전기장을 피부 표면이 아닌 내부 깊은 종양 부위에 집중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환자 자체가 회로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하의 공진 회로를 연결 중에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생체 임피던스에 맞춰 전류의 흐름과 에너지 분포가 자동으로 조율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열 치료가 아니라 생체 물리학적 반응에 정밀하게 반응하는 스마트 치료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기 손실은 최소화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 시스템에 대한 RF 방사선의 영향은 방사선의 주파수와 강도, 그리고 노출된 조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직은 세 가지 주요 전자기 주파수 분산을 나타내며 이는 이완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완 과정은 일반적으로 저주파 알파, 라디오 주파수 베타, 마이크로파 주파수 감마에서 정의된 주파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 과학 및 의료용 국제 표준에 기반한 MEHT의 선호 주파수는 13.56입니다. 이완의 한 방법은 유전 분극을 통한 것으로 RF 방사선의 전기장이 분자를 분극시킬 때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분자들은 전기장에 맞춰 정렬하라고 하며 이로 인해 회전하고 진동할 수 있습니다. 이완 시간은 교란 후 시스템이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자 이완, 스트레스 이완 또는 화학 반응이 교란 후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3.56의 주파수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반면 분자 재구성 및 세포 내 신호 전달에 필요한 비혈적 분극 변화는 알파 분산 범위의 저주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HT는 알파 분산 범위의 저주파 진폭 변주가 있는 13.56의 캐리어 신호를 사용합니다. 임피던스 매칭은 열적 및 비열적 에너지 전달을 최적화하며 정밀한 튜닝 과정은 또한 진단 가치를 제공하여 MEHT를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인 테라노스틱 기술을 만듭니다. 1/F 변조의 적용은 표준 형상성을 향한 생체 시스템 조절을 더욱 돕고 악성세포의 선택적 파괴를 향상시킵니다.
MEHT는 표적화된 치료를 달성하기 위해 암성세포와 건강한 세포 사이의 생체 전자기적 차이를 활용합니다. 이 기술은 암세포의 독특한 전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체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악성 과정을 방해하면서 건강한 항상성 메커니즘과 협력합니다. 이러한 생체 전자기적 상호작용은 세포 과정, 대사 경로 및 생화학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악성 조직의 화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온 채널, 세포의 기질 및 단백질 기능 영향에 영향을 미쳐 종양 성장, 치료 반응 및 전반적인 세포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기존 고온 치료와 조절 전기 치료인 MEHT가 암세포에 작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한 도식입니다. 왼쪽의 A는 전통적인 고온 치유 방식을 보여줍니다. 노란색 박스에 있는 Constraint Terminus Treatment는 즉 제한적인 열 자극은 종양을 줄이는 데 일시적인 효과를 주긴 하지만 동시에 생체의 항상성 유지 시스템이 이 자극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거나 회복하려는 반응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 충격 단백질이 분비되고 국소 혈류가 증가하면서 열이 빠르게 분산되고 조직 회복이 유도되어 결국 암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이고 조절된 반응만 유도되고 치료 결과는 일부 종양의 수축에 그칩니다. 옆에 보시는 BMEHT 작용 방식은 단순히 열을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 효과와 동시에 비열 효과, 즉 전자기장에 의한 세포 자극을 함께 전달합니다. 이러한 복합 자극은 암세포 내부의 세포막 전이, 이온 채널, 대사 경로 등의 복잡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암세포는 이것을 단순한 열 자극이 아닌 위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체의 항상성 시스템도 방향을 바꿔 암세포를 회복시키는 대신 제거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항상성 기전이 억제가 아닌 치료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MEHT는 단순한 종양 크기 감소를 넘어서 생존 기간의 영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면역 유도 반응입니다. 먼저 A 그림은 MEHT가 암세포에 작용한 이후 면역 반응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활성화되는지를 순환 구조로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시작은 암세포가 전기적 성질이 변화되면서 시작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전주도와 투과율이 증가해 전자기장을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포막의 리피드 뗏목에서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세포 내부 전달 신호에 활성화되어 세포 자살이 유도됩니다. 그 결과 면역원성 세포사멸 ICD가 발생하고 손상 관련 분자 패턴이 분비되면서 면역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항원 제시세포 APC가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 히모카인이 분비되어 선체 면역계가 반응하게 됩니다. 이에 의해는 종양 특이적 면역세포가 생성되고 킬러 T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면역세포들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원래 치료 부위 이외의 암세포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 면역 효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MEHT는 단순한 열치료가 아니라 암세포 자극, 세포 사멸, 면역 활성화, 전신 효과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B는 MEHT 치료 후 각 생리적 반응이 시간에 따라 언제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세포 내에서 HSP, EGR1, BAG3와 같은 유전자 발현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는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BAX 플러스 사이토크롬 C와 같은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고 세포막에서 HSP72 표면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시간에서 20시간에는 DNA 단편화, NK 세포 등 공격 등 NK 세포의 공격 등 면역 반응 초기 신호가 발생하고 세포 밖으로 ATP, ASP70, 90과 같은 DAMP가 분비됩니다. 72시간 이후는 선천 면역계의 본격적인 작동과 항원세포 제시의 세포 활성화, T세포의 적응 면역 반응이 나타나며 최대 면역 효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온도를 보시면은 세포막, 세포 내부, 외부 전해질 공간 등 위치별로 다르게 반응하고 모두 40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0도는 일반적인 고온 치료와 달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분자 생리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임계 온도입니다. 임상 적용 사례입니다. 이상 연구에서는 췌장암, 교모세포종,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 직장암, 골전이 통증, 소아 DIBG를 하였고, 3상 연구에선 진행성 자궁경부암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EHT에 따른 생존율 향상으로 보여지는 표입니다. 또한 이 MEHT는 기존 치료법과 병행했을 때 부작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MEHT는 기존의 고온 치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자극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MEHT는 암세포의 생물 전기학적 특성, 막전이의 저하, 전도도 증가, 산성화된 세포의 환경 등을 이용해 고주파 에너지를 정밀하게 암세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작용을 넘어서 비혈적 자극이 세포 신호 전달, 세포 사멸 경로, 그리고 면역 관련 분자 반응 등을 유도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세포 수준 외 시간별 면역 반응은 초기에는 세포 내 아포토시스 신호 활성화와 단백질 발현 변화, 이후에는 항원 제시 세포와 자연 살해 세포, 그리고 T세포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최대 168시간에 걸쳐 적은 면역 반응이 정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셨어요. 이거 했는데, 정확히, 그, 모듈레이트 일렉트로 하이퍼서미아가 어떤 거예요? 네? 여기, EH, 일렉트로, 음, MEHT요? 그게 뭐예요, 정확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생체 전자계약을 이용해서 자기전과 열 처리를 해가지고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암 치료법? 이긴 한데, 저희하고 하는 거하고 뭔 차이예요? 지금, 우리 어제 실험했던 저희가 거하고? 하는 거랑 차이점이요? 음, 기능적인 차이점이요? 아니면 결과적인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뭐 했죠? 우리 정확히 무슨 실험했죠? 음, 어, 아까 말한 거랑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음, 아, 약간 그, 뭐더라? 생체 반응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니고, 뭐요? 여기서, 우리 했을 때, 여기서, 그, MEHC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컨벤션, MEHC가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뭐가 두 가지로 나온다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건 실험을 한다 그랬는데, 컨벤셔널한 그 하이퍼서미아하고 다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기존 하이퍼소미아랑 다른 점은 자기장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 여기 그 모듈레이터한 게, 그, 좀 틀린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난 하이퍼서미아하고, 하이퍼서미아하고 같이 쓴다고 나왔는데. 아, 저희는 열 처리를 안 했다고요? 그렇죠. 열 처리를 안 했죠? 저희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 MEHT는 어떻게 했어요? 열도 하고, 그러니까 암세포의 생체 메탈릭? 반복적인 생체 리듬? 그걸 분석해서 했대요. 분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를 자극한다 그랬죠? 세포의 어디를 자극한다 그랬죠? 세포 막, 그쵸? 그, 암세포의 세포막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어떻게 돼 있어? 왜 이렇게 바뀌어요? 아, 세포막이요? 음, 본인이 설명했어요. 제가요? 네. 음, 무질서? 좀,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자 파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써가지고, 그거를 했다고 여기서 나왔는데, 자, 라디오 프리퀀시 하면 라디오 프리퀀시 아니면은, 가성으로 했을 때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뭐가 쉽게 일어날 것 같아요? 자성으로? 알프? RF나 뭐 이런 걸로, 여기서 핵심적인 걸 얘기했는데, 멤브레인에. 뭐가 일어날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아이팝토치, 아이팝토치스 일어나기 아주 쉽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선 아마 지금 그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같이 읽으면서 파그, 세포 사멸. 저, 이 뭐 때문에 일어날 것 같아요? 음, 전자기장을 더 잘 흡수해서 자, 선택적으로, 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너지에 따라서 그러면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돼서 세포 사멸이 유도된대요. 그렇긴 한데 제일 막에서 무질서한 배열로 이렇게 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무질서하면 뭐가 일어나냐고요? 무술서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에이파토시스가 잘 일어나는데, 뭘 것 같아요? 무질서해서 이것 때문에 잘 일어난다. 고르게 배열되면 아마도 쉽지가 않은데, 전자파를 쏘든지 아니면 자성을 쏘든지 해서 일어나는데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여기 ROS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서 폴라라이제이션 나온다고 극성 구조가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극성 우주? 멤브레인이 극성구조가 바뀌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시프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시프팅이 일어나면 서서히 극성구조가 바뀌니까 서로 잘 뒤로 밀어내게 되니까 에이파크스가 잘 일어날 것 같아. 구멍이 뚫릴 것 같지, 안 뚫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보면 막구조가 무질서한 배열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멋대로 극성이 될 텐데, 그게 뭉치고 떨어지고 그게 마음대로 극성이 바뀌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응? 응? 말씀하셨어요? 망의 극성이 바뀔 거라고,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하고, 예, 아, 보면 아까 그래요? 무질서하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자, 막 어떻게 생겼어요? 세포만 어떻게 생겼어요? 뭐, 세포만 어떻게 구성돼요? 구조가 어떻게 그만 뭐로 돼요? 구성되냐고요? 아, 어떻게 구성돼요? 인지질 이중충.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극성을 띌 것 같아요? 안 띌 것 같아요? 극성이요? 네. 띄겠죠. 그렇죠. 그러면 극성 때문에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거기에 프로테인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물질도 뽑아내고 엔도사이토시스도 일어나고 엑소점도 뽑아내고 뭐 여러 가지 채널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할 텐데 그게 무질서하게 음수퍼처럼 무질서하게 돼 있으면 그게 제대로 안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극성이 쉽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멍 나기도 쉽고 이러저러 그 셀 자체 기능이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리퍼프시스 일어나기가 크고 그래서 저기 얘기해서 폴라라이제이션을 바꾼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했던 게 극성을 바꾼, 난 하이퍼서미아라고 얘기를 보면 돼요. 그게. 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저기 암세포 몇 번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실험을 했죠. 그게 죽었어요? 안 죽였어요? 우리 처리 좀 오래 하면. 죽었죠. 그치. 근데 어떤 거는 죽은 게 있고 안 죽은 거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이퍼서미아 기법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열 별로. 처리라고 뭐 이런 기 했어요, 안 안 했죠. 했어요? 안 했는데 죽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성으로 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만약에 죽었다면, 실제로 죽은지 안 죽은지 다음 주에 바이어빌리티 테스트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술 특성 때문에 암세포가 죽었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음. 네. 그 때문에 내가 이거 리뷰 논문 읽어보라고 해서 이게 논문이 되게 쉽게 나온 논문이어서 제가 읽어보라고 한 거였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성윤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절, 그, 아, 네. 하여튼 일단, 이거 나중에,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이 리뷰를 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네, 모듈레이티드, 일렉트로마그네틱 하이퍼솔미아? 우리 네네네. 이별 학생이 설명해 준 대로 그걸 하면은 열이 발생하고, 근데 이분들이 무슨 뭐,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의 멤브레인의 차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실한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무슨 멤브레인을 손상시켜서 에이포프토시스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임무놀로직 셀데스에 이르고 이거 그냥 현상 관찰한 것 같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네네. 그 결론을 이 진행 방식이 한의학에서 좀 제가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이렇게는 절대 못 나가는 한의학적인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잘 이해는 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이분이 이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예.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스타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원래 헝가리 대학에서 있는 네, 사람인데, 저도 그, 이분들 그 논문을 봤는데요. 논문을 네네네. 찾아봤는데 네, 인정받으려면 엄청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얘기한 네. 거를 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려면은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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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암세포하고
그 정상세포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렇게 다양한 암세포가 이런 간단하게 이런 차이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암세포의 그러니까, 특징은 내가 알기로는 정말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정도로 그 다양성을 보이는 건데 이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딱딱딱 나눴어요. 이분 그, 네, 얘기하시죠. 네네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다 그, 그, 이분하고 지금 어디죠? 전북대학교 방사선과 이순영 교수님이 같이 예,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봤어요. 보니까. 예.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그 기존에 제가 읽었던 그 논문하고 성향이 많이 틀리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그 하긴 했었는데 일단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방식하고도 완전히 틀린 얘기가 니까 이분이 지금 보니까 뭐 근데 한 그 가지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예, 이분들이 그 모듈레이티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필드로 그 열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주파수를 쓰나요?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이 사람 다양하게 쓴 게 저희 쓰는 것처럼 그 했는데 저희가 보통 그 이번에 테스트한 게 50 그 메가헤르츠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12.5 헤르츠를 써가지고 좀 그 저기 주파수를 낮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EM 웨이브를 레디에이티브 EM 웨이브를 썼어요. 두 개를 같이 썼어요. 라디오 액티브 EM 웨이브라면 무슨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르겠네. 뭐냐면 무선 신호로 그 있죠.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쓰는 그런 그 신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무선으로 리모트하게 준다는 네네네네. 말씀. 예, 예, 아, 예. 근데 지금 그분이 하시는 거 보면 여기 이상한 거 뭐, 캡시티브 하고 그다음에 무슨 셀렉티브 임피던스가 그래서 이거가, 뭐야, 예. 깊은 조직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구나. 그거 네네네네네. 상당히, 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실험을 보면 지금 저도 지금 이분 저기 논문 계속 읽으면서 지금 보는데 아직까지 뭔가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지금 하면서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방식하고도 하는 게 없고 저희 쓰는 것 같이 아예 그 나노 마테리얼 들어가지고 정말 그 저 저 페어스 저 나노 저 마테리얼 가지고 그 전혀 튀겨서 뭐 하이퍼서미아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퍼 서미아에 대한 개념도 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전공이 바이오 피직스지 그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전공이. 아, 이쪽으로 논문은 굉장히 많이 냈어요, 사실은. 근데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한 가지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전부터 하이퍼소미아 캔서 치료 방법으로 하이퍼소미아 방법을 써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보통 네네. 어떤 방법을 쓰나요? 그게 궁금한데요. 뭐, 기존에 써있던 하이퍼소미아는 어떤 방법을 쓰나요? 유, 그, 자외선, 인프라레드. 적외선을 쓰나요? 아니에요. 기존의 방식, 그냥 저기, 전자기장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78년도에 나온 건 전자기장을 제일 먼저 썼어요. 하이퍼소미아로. 그럼 근데, 이거하고 다를 거 없는데? 전자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로 하이퍼소미아를 유발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걸로 썼어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이퍼소미아 초반에 나왔을 때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네, 그 직접 종양을 노출을 시킨 상태에서 적외선을 쬐가지고 열을 올리는 방법을 쓰는 분들도 봤고, 그 다음에 네. 종양에다가 그, 그 뭐야, 포토, 무슨, 그 뭐지? 포토 센스타이저, 포토 네, 센스타이저 예, 약품을 예, 주사를 한 다음에
빛을 쬐게 되면 종양에서만 열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이퍼설미아를 사람들이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얘기한 건 이제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같은 경우는 70년도에 먼저 왔고 그 전에 그 RF 저 인프라레드 가지고 이제 옛날에 마사지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방식으로 그거 해가지고 아까 노출하신 것처럼 이제 수천한 그거 다음에 이제 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 예, 또 방사선과 예. 의사들이 저기 치방 네네네네. 방사선과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아마 그게 그래서 400나노미터인가? 400나노미터인가? 445나노미터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구나. 맞나? 맞나? 아니구나. 650나노미터구나. 650나노미터구나. 그걸로 파장으로 이제 짧게 짧게 잘라서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음, 얼마지? 나도 지금, 잠깐만요. 수치를 정확히 봐야 되겠다. 여기, 이게, 어, 이게, 맞네. 예, 레드라이트네. 그 근방이네. 예. 그래서 700나노에서 1.4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걸 짜게 가지고 짧게 하냐, 길게 하냐, 그것만 해가지고, 그때, 그게 더 어펙트보다 편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 분야 잘 몰라가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간격을 줄였다, 늘렸다, 간격을 줄였다, 늘렸다 해가지고 써서 하는 건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그것보다, 인프라레드보다 좀 더 윗단계 있는 게 아까 RF, 라디오 웨이브 쪽이라서, 그걸로 지금 써서 길게 길게 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그렇게 뭐, 잘 나온 것 같지 않고, 이성형 전북대 하시는 분하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나왔으면은 저희 쪽도 제가 캐치를 했을 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그분 쪽도. 음. 그리고 저기 최영수 선생님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테스트 저기 하는 시기하고 거기에 암세포에 따라서 죽는 것도 다 다르고요. 아시겠지만 더 죽는 것도 있고 안 죽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음. 어렵네요. 저는 이 분야 네네 지금 잘 몰라서. 네. 아마 제가 나중에 지금 쓰고 있어서 다음 주에 바이오피니티 테스트 끝나면 대충 지금까지 나온 결과 가지고 제가 해서 아마 회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학생들 저희 또 삼육대 학생들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은별 학생, 은별 학생, 네? 어, 저기, 그, 어, 어, 어. 우리 지금 이거 제끼고 지금 우리 하는 실험하고 이거 하는 실험하고 차이점만 몇 가지만 알려주고 마무리 짓죠. 제가요? 네. 차이점이요? 음.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해서 하라고.
음, 음, 똑같이 극성?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열 없고. 그러니까 저기 그 우리 실험한 거하고 이거는 지금 보면 RM 그 라디오 웨이브로 했거든요. 라디오 웨이브는 보통 이제 저그 전자레인지에 쓰는 그 열 데울 때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열 데우는 방식으로 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쵸? 여기는 그래서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그 데우는 방식도 좀 틀려요. 데우는 방식을 저희가 데웠어요? 안 데웠잖아. 아직 데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저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데우죠? 전자레인지가 데우는 방법이요? 음, 물 데우는 방법. 어, 그러니까 그 물 데우는 방법 이전에 전자레인지로 하면 그 수분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수분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열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원래 그, 저기, 그 전자레인지는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음, 그래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 쪽은 뭘 써요? 우리 쪽은 열 발생하기에 뭘 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뭘 쓴다고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나노 마테리얼 가지고, 저기, 쓴다고 그랬잖아. 뭐야,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거 엥? 나중에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요? 뭔지 F2O, 모르겠는데. F2O4O3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페리 응? 옥사이드라고, 페리 옥사이드라고 우리 그거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그 저기 암세포 가지고 왜 죽었을까부터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죽었을까? 뭐가 불안정해졌을까부터 지금 봐야 되는 게 상황이고, 그죠? 응? 그죠? 저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그것부터 봐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했을 때, 바이애빌리티가 어떻게 됐냐,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응.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네네. 역시 그러면은, 지식의 끝판왕은 물리야, 물리.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그러면서, 오, 내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역시 네네네. 물리가 끝이 끝판왕이다.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다. 그런 생각했어요. 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수학 지금 계속 수치 비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저도 요즘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지금 배우면서 가르치고 지금 저도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은별 학생 수고했고요. 다음에 성현 학생 발표하는데 다음에는 아마 초 관련해서 아마 할 테니까 그거 성현 학생 잘 해주시고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